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동시효과를 거치면서 이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1695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쪽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고요. 0.4% 오르면서 5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고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 상황을 보여줄지 이에 대한 전망도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이었다가 코스피 장 막판 들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포인트 오르면서 1695에 마감했는데요.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8포인트 오르면서 580선 중반에서 출발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상승 반전을 시도했다가 막판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169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매수했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9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9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시장에 내놨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2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보합권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강하게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2포인트 오르면서 524에 마감했는데요.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소폭 오르면서 522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낙폭 크게 늘렸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다시 그러다 상승폭 꾸준히 유지해주면서 524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의 매도 물량을 내놨던 개인이 오늘은 매수로 돌아서면서 350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9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은 미국 검찰이 월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2원 40전 오르면서 1130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133원에 했습니다. 오전 중에 1137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상승폭은 다소 줄여갔지만 그래도 1130원대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81만 원 기록했고요.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가 확정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 올랐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상승세 이어주고 있는데요. 2%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오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1% 내렸습니다. LG화학이 강보합에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6%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48,000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1.3%, 소디프 신소재 오늘 2%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서와 포스코 ICT 약보합, 포스코 ICT는 4%, 4.8%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웅이 오늘 3.7%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SK컴즈가 홀로 오늘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징 보인 종목들 간추려봤는데요. 먼저 항공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들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오늘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 1.8%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가 확정되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대우인터내셔널에서는 선 반영됐었기 때문에 대우인터내셔널 오늘은 2%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익을 확대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에 본격적인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IPS가 8% 급등했습니다. 프로텍 2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FST가 10% 급등했습니다. 차트상의 나머지 종목들 작게는 6%에서 크게는 9%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3D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3D 산업통합 기술 로드맵 기획단을 출범하겠다고 했는데요. 투자 수혜 기대감에 많이 올랐습니다. TLI와 DMS가 3% 올랐고요. 잘만테크가 7% 급등했습니다. 네오엔텔이 8%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산그룹주들의 하락세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주 그동안 악성 루머에 쌓이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오늘도 뚜렷한 이유는 없었지만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두산이 7% 급락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4.5%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을 했고 코스닥 쪽의 상황이 더 좋습니다.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대형주들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욱더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지수는 뭐 보시는 것처럼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종목별로는 호흡이 좀 빨라지는 그런 종목 장세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IT의 대장주는 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특히 삼성그룹주가 다음 주 월요일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두고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강세 행진을 이어가면서 종목 장세에 주축을 이뤘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투자은행에 대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미래 소비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1%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시간 열렸던 일본 증시도 이런 미국 증시 영향으로 대략 1%와 0.5% 사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반면 유독 우리 증시는 보합세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다소 역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와의 역차별화 또는 상대적인 선전은 다름 아닌 IT 투자의 대규모 확대와 자동차 및 부품주의 리레이팅 그리고 화학 소재주에 대한 재평가 인식들이 폭넓게 자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보험주에 대한 본래 가격 찾기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증권 및 철강주의 기술적 반등 등 그 강론적인 재료들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수익률 게임 양상이 전개된 것이 가장 두드러졌고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 증시가 1%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듯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와는 좀 탈동조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전체 시장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금융 측면에서의 두 가지 변수는 여전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럽의 재정 문제의 그 위기의식이 완화되는지 여부입니다.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재정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여전히 7,500억 유로의 금융 프로그램 자체가 추가적인 금융 불안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위험이 재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조사 중인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뉴스의 확대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불공정 거래 여부는 법정 다툼에서 다루어지겠지만 현 미국 정부가 금융규제 움직임의 강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다음 주를 관련해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 역시도 금융 관련해서는 더 확대된 사안은 아닐 것을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매크로 지표의 결과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매 판매액은 전월비 0.2%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0.4%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산업 생산은 전월비 0.7%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가동률인데요. 가동률은 직전 연도 월이 73.2%에서 오히려 73.8%로 크게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는 신호들이 일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과 함께 기술적으로 다우지수가 60일선인 1787포인트를 확보하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지수에 가까운 6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해외 변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앞서 일부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저희가 세우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해외 증시가 급등락, 특히 급락 관련 뉴스만 없다면 우리 증시는 어제 오늘과 같은 그 해외 증시와 다소 독립성 있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그 종목 장세의 흐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주도수로 급붕상하고 있는 그 IT와 자동차 그리고 이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기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이격과 과열 정도를 감안해 볼 때는 다음 주 초보다는 중반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현재 행세의 움직임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현 지도조회 같은 것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술적 부담을 어느 지점에서 해소하느냐가 제일 중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주 중반 이후에 순환매가 재차 형성된다면 이러한 기술적 분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하고 순환매의 고리가 단절된다면 오히려 주중반 이후에 극심한 주가 급변동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 중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최근 들어서 이 단기간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형주들의 선전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현재 다음 주 발표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겠지만 대략 20조 원에서 23조 원의 그 투자 계획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글로벌 IT 업종들이 대규모 투자 지출을 통해서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차원의 삼성 경쟁력 차원에서의 투자라고 본다면은 삼성그룹에서는 일단 돈이 지출되는 부정적인 면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전체적으로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산업에는 좋은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집중 정도가 삼성그룹이라는 특성상 IT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이런 IT 홍보에 해당하는 LED라든가 LCD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도 이어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투자 증대 효과들이 소형주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고요. 중형주의 강세는 아무래도 중형주급의 시장들이 과거 수급의 이런 교차 국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수익 개선도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부품 소재 업종들이 대부분 중형주의 성격을 많이 강하기 때문에 중형주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1분기 가계 지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지출은 303만 7천 원으로 작년보다 9.1% 증가하며 처음으로 30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가계 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1분기 가계소득은 372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 7.3%가 늘어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은 6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 중인 대우인터내셔널 우선협상 대상자로 포스코가 선정됐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소위를 열어 대우인터내셔널 우선협상 대상자로 포스코를 확정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본 입찰에는 포스코와 롯데가 참여했습니다. 포스코는 채권단이 보유한 대우인터 지분 전량인 68.1%의 인수 가격으로 롯데보다 2천억 원 많은 3조 4천억 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를 인수해 자원 개발과 해외 마케팅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재량 지출 10%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을 시행합니다. 우선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이 줄어듭니다.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합하고 한시적 재정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상정을 의무화해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땅이 외국인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의장부는 지난 3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총 2억 2,031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가격은 총 30조 8,78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66억 원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땅은 교포들이 노후 활용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 및 투자용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수출보험공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전력 공기업인 레네네르고와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보는 이에 따라 레네네르고가 추진하는 3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중장기 수출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로 트레이딩 전용 위젯 프로그램인 미니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위젯은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바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니플러스를 설치한 고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을 매매하거나 잔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키움 제1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와 원익 머티리얼즈의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은 모두 51개사로 늘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개 대형 생보사가 2009 회계년도에 거둔 순이익은 1조 8,500억 원으로 2008 회계년도에 4,800억 원의 3.8배에 달했습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9천억 원으로 700% 급증했고 교보생명은 5,200억 원으로 80.1%, 대한생명은 4,100억 원으로 404% 늘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1% 넘게 밀렸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보여줬던 유럽과 미국 쪽 상황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1.49%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1462.51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0.48% 하락하면서 2697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17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또 긍정적인 뉴스가 또 얼마나 많이 들려올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